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가르치고 있는 최은정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고1, 2 내신 모의고사와 수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죠. 이 수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수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낼 수 있을 것인가. 효율이라는 게 뭐죠?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거는 뭔가요? 시간분의 변이래요. 변이가 뭐예요? 변이라는 것은 거리와 방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요. 효율을 높인다라는 건 속도를 높인다라는 것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맞는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자신감으로 이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뭘로요? 성적으로요.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제가 실력을 만들어준 다음에도 아이들이 종강 때까지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강을 수능 4일 전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수능에서 확실한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연습들을 계속 시켜줬고 그 결과 너무나도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잘하지 못해. 우리 아이는 더 못하는데요. 4등급. 이 친구들이요.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2등급에 그치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 끝나고 9편 끝나고 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 6편 끝나고 왔던 친구들. 저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성적 상승의 전설이래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할 말이 되게 사짜 같을 거기 때문에 증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이 선생님은 잘 가르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는 암기를 무진장 싫어하던 이과생이었어요. 지금이야 이과인 친구들 너무 많은데 이 당시 이과 여학생들 많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암기를 싫어하고 수학과학을 좋아했던 학생인지 아시겠죠? 그랬던 제가 그 당시에 암기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못했었어요. 하지만 알아냈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수학과학과 다르지 않구나.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공식을 보고 그 공식을 적용을 해내는 과정이 똑같구나라는 걸 알고 2개월 만에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모의고사 100점, 수능 100점까지 도달하고 서울대에 입학하는 입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이과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방법이 심플한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게 너무나도 싫다. 나처럼 영어 때문에 괴로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 교육학을 교직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를 5개월 만에 붙고 6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각자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제각각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일단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냥 돈 벌려고 강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국영수, 물수능, 영어 쉬웠다던데 과연 영어가 작년보다 많이 쉬웠을까요? 이 수치를 한번 볼까요? 일단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비율 7, 8%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4%였습니다. 그것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영어 다시 쉬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수치입니다. 올해 6평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1%대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요, 영어라는 과목을 굉장히 경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국어나 수학 과목보다 더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던 친구들조차 3등급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이 하반기에 영어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은 올해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은 작년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이랑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수능보다 크게 쉬웠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능 영어의 기조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근데 영어가 어려울 것이다 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어떻게 어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어땠는지 이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편견을 깼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올해 수업을 하면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편견 같지만 편견 같지만 편견. 예측하지 마 감히라고 계속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편견을 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빈칸 강세. 빈칸 문항은 고전적으로 계속 어려웠던 문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빈칸보다 순서 삽입이라든지 어휘 같은 문항들이 오답률 1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반전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종래의 빈칸 문제가 어려웠던 방식이 이번 수능에서 어려웠던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빈칸 문제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해졌냐? 영어 실력 그 자체보다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라고 방심하고 계신 분들 요 빈칸 문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가 왜 절대평가가 됐나요? 그렇죠. 사교육을 너무 조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영어 시험을 예를 들어서 외국에 오래 살다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풀리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취지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 영어를 봐도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 논리를 제대로 접근해서 빈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선지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편견이 깨지는데요. 사실은요. 아이들이 막 헷갈리면 어떤 선지를 많이 고를까요? 좀 보기가 길고 좀 뭔가 팬시하게 있어 보이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 혹은 이 지문에서 키워드가 그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지들을 많이 고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들은요. 평가원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어놨어요. 대신에 정답 선지는 오히려 짧고 심플하고 쉬운 어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선지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지 않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해서 논리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빈칸 문항들이 오답률 5위 중에 4개가 빈칸이 차지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편견. 스킬이 안 먹히는 순서 삽입, 빈순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순서 삽입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돼요. 대부분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나 지시사 같은 거를 찾아서 이렇게 단서를 찾아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보통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좋게 뒤통수를 때렸죠. 이번 수능에서. 그런 단서가 없는 순서 삽입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듣기가 복병이었어요. 듣기. 보통 영어에서 듣기는 다 맞아야지 라고 애들이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듣기 문제가 오답률 7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요것도 편견을 깨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냐?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풀어내는 20번대 대입학 문항들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오답률 1위가 빈순삽이 아니라 30번 어휘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 유형은 쉬워, 어떤 문제 유형은 어려워.
그러한 편견에서 아이들이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실력과 전략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략과 실력이 대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 수업을 듣든 말든 이 전략과 실력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워딩이라서 제가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는데요. 저는요,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암기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니? 영어를 암기로만 접근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와 같이 암기를 싫어하는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너무나도 적합한 강의예요. 문과 친구들,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더더욱 필요한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내신 영어 시험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요.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영어에서 무엇을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듣죠? 그렇죠. 바로 어휘입니다. 이 어휘라는 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단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외워요. 막 학원에서 100개씩 시험을 봐요. 통과 못하면 재시험까지 남겨가지고 다 보고 가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시험만 보면 왜 단어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단어 뜻만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부 기억나시나요?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부 한 페이지를 뜯어서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다 외우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1년 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거기 나와있던 저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죠? 기억을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 기계적인 암기는요. 단기 기억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능이라는 장기전 353일 남았거든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에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신에서는 왜 먹힐 수밖에 없었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외워야 될 단어가 정해져 있고 한 달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맥락을 통해서 자동으로 체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동 암기를 제가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켜주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법에서도 기계적인 암기가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성문기초 영문법 책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그걸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기존의 교육,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문법 교육이 그곳에 나와 있는 문법 용어들만 암기를 시켜서 문법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유의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결국엔 독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단어 시험을 보고 문법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을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해내는데 적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건데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문법 특강을 그렇게 돌렸어도 아이들이 문법이 안 되고 독해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문법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기계적인 암기를 만약 한다면 자꾸 까먹을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한번 이해한 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시간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단편적으로 부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곧 수능 영어를 정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려주는 수업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저는 왜 아냐? 네,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입니다. 수능 영어라는 것은 영어라는 탈을 쓴 논리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1등급이 목표라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또 좋아하는 이유가 선생님 수업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 자체를 어떻게 읽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이 아닌데 어떡하지? 어휘 되게 부족한데 암기 막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휘랑 문법 공부를 안 시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요 영어에 흥미를 잃은 친구들 이 친구들 굉장히 영어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싫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성적이란 건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게 뭐냐? 어휘랑 문법이 부족해도 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줘요. 되게 사짜 같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제진 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뭘까요? 평가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상황. 수능을 냈어. 어떤 상황을 제일 싫어요? 이의제기, 그렇죠. 중복 답안, 뉴스 나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힌트를 하나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심어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휘랑 문법이 안 되는 친구들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다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라. 다른 문장에 반드시 힌트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제가 그 문제 유형별로 그런 힌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전략을 알려주니까 사실 영어에 흥미가 굉장히 없던 친구들도 잘 하면서 점수가 올랐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컨텐츠인데 컨텐츠가 어떻게 나오냐. 제가 영포자에서 진짜 수능 영어 만점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 따로따로 독해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들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단어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빠르고요. 두 번째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독해 지문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전략과 스킬을 알려주고요.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를, 독해 지문에 있는 구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줍니다. 근데 무늬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쓰였고 이 문법이 어떠한 의미를 내는 데 쓰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단 어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문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했어요. 아이들이요 보통 기계적 암기를 어떻게 하죠? 기계적 암기?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뭐 가리고도 외우고 뭐 해도 써보고 깜지도 써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요 구체적인 한국어 뜻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요 시험을 풀다 보면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일일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문에만 있는 어휘를 하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플러스 뭐를 해주냐 유의어, 반의어, 품사, 변형어까지 같이 연결해서 어휘를 가르쳐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전자사전 있죠. 전자사전. 그때 스마트폰 없어가지고 전자사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 단어의 반의어 눌러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뭔지 눌러보면서 제가 단어력이 너무나도 높아졌거든요. 특히나 유의어 반의어를 왜 배우는지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능 영어 지문 결국에는 글이에요. 글이라는 게 매력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교와 대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그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않아도 이 단어가 이 편이야 저 편이야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고 요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시키고 단어 시험까지 보고 하니까 어휘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구문과 문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요. 수능 영어에 문법 문제가 몇 문제 있죠? 한 문제야. 29번 한 문제야. 그럼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내가 29번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문법이 뭐예요, 문법? 문법이 뭐냐면요. 문장이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들을 어떻게 엮어서 문장으로 만드냐가 그 문법이라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문법이라는 거는 결코 해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어랑 목적어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구문 분석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스킬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유사문양, 변형, 자체제작, 사관하고 EBS, 변형, 자체제작. 제가 6년 동안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다 직접 만들어서 짝 문제로 연습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춤화, 개별. 애들이 얘기해요. 대치동에서 이런 선생님 처음이다.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랑 오래 얘기하는 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마워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대치동 이제 나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바로 대치동 스카우트에서 나왔는데 클리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게 1대1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클리닉이. 클리닉 그냥 조교님들 해가지고 뭐 단어 시험 보고 그런 게 클리닉이거든요. 그걸 몰라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왜 하냐 계속. 솔직히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영어는 그렇잖아요. 비중이 제가 영어 공부 많이 하라고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탐구도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시간이 적게 투자하면서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도 2등급이고 이 친구도 2등급이에요. 부족한 게 같아요? 아니에요. 각자 부족한 게 달라요. 근데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뭔지 진단을 하고 너는 지금 논리력은 너무 좋은데 막상 구문 분석이 안 된다. 너는 어휘에 혼동어휘 좀 비슷해 보이는 어휘를 많이 헷갈린다. 어휘력이 좋은 편인데 각자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줘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출강한 학원들에 다 요청을 드린 건데요. 저는 제 수업 다음에 강의실을 비워달라고 다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다음에 절대 저는 수업 안 잡아요. 다 그래서 다른 요일이에요. 연강을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아이들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수업 후에 애들 진짜 줄 서가지고 다 받고 가요. 아이들 시간 없잖아요. 근데 왜 받고 가겠어요? 도움이 되니까 받고 가는 거고 못 남는 친구들은 저는 약속 잡아가지고 따로 불러서도 계속 클리닉을 해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크게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요 4가지거든요. 이거 중에 너가 약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채우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지금 저를 일주일에 한 번, 2번 요 정도밖에 못 만날 거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이걸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간 줌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봐줘요. 제가 수능 전전날까지 이걸 해가지고 또 학부모님께서 막 장문으로 진짜 감동이라고. 어쨌든 컨설팅 해가지고 애들 막 편지 써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재수한 친구였는데 저를 뭐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인강 사이트에 있는 6평 해설 강의와 모든 현강에서 설명을 다 듣고 선택한 게 선생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학부모님들 제가 얼굴 좀 기억을 하고 싶은 게 저랑 이제 인연을 맺으실 거잖아요. 몇 분은? 몇 분은 인연을 맺으실 건데 왜냐하면은 제가 인연이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좀 귀찮게 해요. 저는요, 이게 지금 한 번 문자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학부모님께서 계시면 한번 문자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정말 매주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꾸준히 감을 유지해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학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학부모님들 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피곤하신데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적어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보내요. 그 시험에서 특징이 뭐였고 실수는 뭐가 나왔고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요. 당연히 이런 리포트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랑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엄마 멘탈 관리까지 해주시는 대치동 유일의 선생님이시죠. 이거는요, 시험에 관한 것만 쓴 거고요. 사실은 레터가 또 하나씩 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어떤 마음일 거고까지.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문자가 나갈 때 그 장문 MMS가 3통에서 4통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 탄탄한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요, 1, 2월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냥 기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갔던 문항들만 다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지금 현역인 친구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공부가 가능한 시간이 요때랑 요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때는요, 아이들이 이미 마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꿈과 희망이 가득할 때. 요때 많이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다 끝내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9주 동안 약간 걸치긴 하는데 3월까지 요때 뭐를 해주냐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만 가지고 수업을 해요. 우리 애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왜 이게 답인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1, 2월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다음 단계에서는 적용을 하고 속도를 높이고 어려운 문제 연습하고 실전을 연습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매주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과 수업을 대치해서만 하고 있어요. 강남대성 말고 재종반 말고는 요렇게 내 타임만 대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단과 많이 안 깔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표가 되고 있고요. 이 건물이 12시에 닫아요. 12시에 학생이랑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차를 못 빼서 다음날 빼가지고 주차비가 5만 원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다음에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이 중간에도 계속 아이들 하나씩 꼼꼼하게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감으로 푸는 학생, 암기가 싫은 학생, 문제 적용을 못하는 학생, 개별 솔루션으로 빨리 점수를 올려야 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학부모님들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설명회 때 봤던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을 때 이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은 현명한 선택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다 그렇게 귀찮게 안 할게요. 제가 다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정이었습니다.